저는 삼성본병원의 신경외과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의사로서의 삶을 척추 환자를 보고 또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서 도운 그야말로 척추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성본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에 와서 많은 스태프들과 앞선 기술들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설레고 포부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치료는 뭔가요? 척추 질환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 척추라고 하면 목, 등, 허리를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주로 척추 질환은 허리 질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질환입니다. 그 중에는 조그마한 어떤 잘못으로 허리가 삐끗해서 이렇게 아픈 질환에서부터 큰 수술을 요하는 그런 큰 질환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약이나 물리치료소부터 주사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을 여러 군데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큰 수술을 하는 재건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환자한테 잘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가장 작고 침술이 적게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써서 환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통증에서 해방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또 수술을 하더라도 정상 조직에 손해를 가장 적게 끼치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일상생활에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에 제가 전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보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유튜브나 AI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도 또 심심찮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방송에 나가서 늘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어서 이해를 돕는 데는 대단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지식 속에는 아주 또 전문적이고 의사의 경험을 요하는 책으로만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수술을 하고 수없이 많은 환자를 보았지만 비슷한 진단명에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단 하나도 똑같지 않다고 오늘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자에 맞추어서 직접 환자를 보고 설명을 해주고 그걸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 거기서 얻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모든 병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잘못된 치료 방법이나 또는 잘못된 재활을 통해서 환자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시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제가 내시경 수술을 실제로 예전에 척추 수술을 할 때 큰 절개창으로 수술하던 시절에 의해서 발전되어서 내시경을 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테크닉적으로 그 병에 접근을 하는 자체도 쉽지 않았고 지금은 또 내시경 장비도 많이 발전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장비가 조금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내시경은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작게 해서 좋은 측면은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굉장히 없어하고 또 직선적인 움직임밖에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내시경은 우리가 구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척추나 다른 부분에 수술할 때 쓰면 관절경이나 이럴 때 쓰는 내시경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아요. 딱딱하게 우리가 리지드하다고 얘기하는데 리지드한 내시경이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적으로 그거를 가서 원활히 수술을 하는 건 어려웠었어요. 당시에는 하고 싶어도 그 테크닉을 습득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5년, 10년 사이에는 테크닉적으로 많이 보편화되고 보급도 많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은 내시경을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거의 초창기부터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의료 뉴스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조명을 받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관심 있는 환자분들은 아시는데 다른 의료 분야도 사실은 K 의료가 많이 유명해지고 외국에서도 인정받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척추 수술 부분이 외국에서 훨씬 더 먼저 각광을 받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천병으로 있었던 것이 내시경 수술입니다. 물론 장비의 내시경은 이제 독일에서 개발하고 사용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우리처럼 원활히 써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 논문도 많지 않고 초창기 논문들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꽃을 피우게 되었어요. 그 테크닉적으로 엄용되게 만들었던 때 저도 한 몫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우리 수술을 보고 배우러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물론 외국에 가서 감염도 맡겼고, 우리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척추 수술 부문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강의를 하셨나요? 어떤 나라는 가서 제가 수술을 시범을 보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강의만 주로 하러 다녔지만, 그런 내시경이라든지 차후에 말씀드린 인공 디스크 수술이라든지 또 최소 침수 쪽으로 하는 유압술이라든지 하는 강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사실은 유럽에서도 강의를 하고 여러 번 한 적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제가 가서 수술 시범을 보인 적도 되게 많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비디오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실제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습득하는데, 기술을 습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돼요.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의 동의를 물론 받아서 다른 사람이 참관하는 수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의사들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좀 꺼려 하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을 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이제 실제로 수술 성적도 좋아야 되니까 그런 걸 라이브 서저리라고 해요. 라이브 공연하듯이 의사들 수술 이제 참관을 하는 거든. 수술실에서 직접 참관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는 장면을 지금처럼 카메라로 생중계해서 이제 강의실에서 같이 보면서 이제 디스커션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라이브 서저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템포라리 임시적인 그 면허를 취득해서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제 수술할 수 있게 면허를 이제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가서는 많은 수술 시범을 직접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의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지금도 제가 이제 의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어떤 의사가 제일 그런 의사일까? 의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제일 나쁜 의사는 실력이 없는데 친절한 의사라. 그러니까 환자들은 친절하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죠. 사실 그 제일 좋은 의사는 친절하면서 실력도 좋은 의사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특히나 제 분야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분야는 이제 환자가 하술중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고도 환자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척추질환은 사람이 멀쩡해 보여도 제대로 생활이 되지가 않죠.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해서는.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이 사용자가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또는 이 치료의 목적이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치료가 제대로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 환자들한테 어떻게 이 질환을 이해시키고 또 이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며 또 이 이후에는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할까 하는 걸 늘 고민하고, 환자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리타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데는 사실 정도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능력 차이도 있고 방법의 차이는 조금 있지 않죠. 성실히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인데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동감을 해야만 그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하고 잘 가까이 접근해서 치료에 목적도 알리고 또 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재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을까, 있게 할까 하는 늘 고민하고 있는 상태. 삼성본병원에서 만날 환자분들께 한마디. 이런 시기부터 환자를 이제 많이 보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늘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를 보고 수술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고 그랬었는데, 제 환자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난 10년간 제가 단독 개원을 하고 있으면서 또 반대로
지역 환자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코로나도 겪었고 그러면서 지역 환자를 많이 봤는데 제가 또 다른 또 어떤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서 제 얘기를 듣고 또 어려운 질환을 치료받으러 오고 남들이 못하는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도 아주 보람 있는 일이었는데 그 지역 환자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런 큰 질환 환자 외에도 미리미리 알아서 잘 치료받고 잘 관리를 했더라면 큰 환자가 되지 않았을 그런 환자들을 열심히 보니까 그 또한 엄청 큰 보람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오면 아마도 전국에서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일하는 지역사회에서 또 있는 환자들과 함께 그 지역에 같이 있다는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지방 환자들은 제가 자주 보기가 어려워요. 그 환자들 자체가 오시기 어렵고 한두 그런 반면에 지역에 있는 환자들은 늘 자주 병원에 오시고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잘 치료받고 또 관리도 잘 받으시고 해서 지금 이 초고령 사회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오래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강을 저와 함께 같이 상의하고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